보면은 그 6효 가운데에서 육삼, 그죠? 여기만 그 몽이라는 말이 없고 나머지는 괴명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효에 대해서는 자, 전부 다가 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몽을 열어줘야 되겠죠? 편다, 편발이라고 하는 건 발몽이니 이용형이니 용탈 질곡하여 이왕이면 인하니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몽을 펴는데 뭐냐면 이용영이 지금 주자하고 정자 해석이 다른데 여기 지금 써이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자에다가 이의 목적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인이니까 사람을 법으로 하여서, 그죠? 형 하면은 형정이 되는 거죠. 형 하면은 형법,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단순히 벌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법으로 하는데, 법으로 하여서 다스리는데, 그래서 용탈질곡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죠. 질곡을 벗길 탈자입니다. 설자가 말씀 설자니까 태는 연모태가 되는 거죠. 연모태는 입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한다 그랬을 때는 말씀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는 거죠. 서방태니까 가을이니까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 즐겁다라는 의미에서 그때는 기쁠 열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그 다음에 뭐 하던가요? 다 또 탈곡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태자 자체도 뭐냐면 탈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벗길 탈이 되죠. 그래서 말씀설, 기쁠 열, 그 다음에 벗길 탈, 또 하나 달랠 새가 있죠. 기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뭐냐면 상대방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랠 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의미가 다 들어오는데 탈자는 아마 주역에서 외에는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탈자로 쓴 대표적인 것이 또 한 번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텐데요. 그런데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자가 아까도 나왔지만은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도지히 정하고 그 다음에 제지형하고 제지형이면 뭐 어떻게 된다? 민면이 무친이라 이렇게 표현. 백성들은 면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하되, 그러니까 정사로서 인도를 하는데 정사라는 발음이죠. 항상 바르게 하라. 바르지 못하면은 뭐 하겠다? 법대로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법의 근거에서 처벌하겠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이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면하고 딱 부정한 짓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서로 들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변호사 잘 써가지고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면이 백성들은 벗어나기만 하고 민면이 무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2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죠. 모든 정치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그게 상응하는 법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평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그대로 처벌을 해서 사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 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위의 단계죠. 하여튼 정치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동시에 뭐냐면 도지히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지예로서 이거는 근간이에요. 이거 안 한다는 게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냐. 우리는 요 생각 안 하고 맨날 덕덕 하니까 덕은 뭐예요? 잘못하면 인정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지이래면은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치 차격이라 또한 그래서 바로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사람들을 법도로서 한다 이겁니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로서 하는데 질곡을 써 벗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데 벗겨야, 그죠? 벗겨야 이롭다 이 소리예요. 계속 사람들을 형벌하고 너 이렇게 찾고 채워가지고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있는 질이 발에 있는 건가요? 지니까 이루지니까 발에 해당되고 곡 그러면 수갑인가요? 맞아요. 이를 짓자니까 그러니까
이를 찌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발에다 채우는 거 고기라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손까지 채워서 손도 못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족하고 수갑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걸 목적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 거죠. 법도로서 하는데 사람들을 계속 옥죄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런 걸 잘못 이해한 데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맨 처음에 어린애들 가르치는데 자 이제 요렇게 하면 보통 상주겠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공부는 요렇게 잘해야 되고 사전에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법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형벌 법칙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때린다, 막 야단친다. 너 요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앞에다 대고서는 그 다음에 벌로서 뭐 해줄, 벌로 뭐 할 거다. 요렇게 표현하면은 공부 되든가요? 공부하는데 애들한테 막 혼내는 경우 있으면 잘못했다고 봐라. 시험 시험 다 치고 난 뒤에 또 뭐 옛날에는 손바닥 때렸죠. 잘못했다고 손바닥 때려요.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 너 왜 그렇게 하니 하고서 야단 막 칩니다. 그럼 머리 어떻게 돼요? 머리 꽉 막혀요. 예. 그리고 잘하라 그러면 애 잘해요? 절대로 잘 못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해도 어이구 잘한다. 이거 왜 틀렸지? 이거 왜 틀렸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애가 나중에 정말 잘해요. 칭찬해줘요. 그 칭찬하고 고래도 춤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의 목적어를 이용인하고 용탈질곡으로써 그죠? 하면은 그죠? 벗겨야 된다 이겁니다. 계속 억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압하지 아니하여야 이롭고 이렇게 됩니다. 이롭고 그런데 그대로 가면 썩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지금 실제적으로 쓰는데 이로써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가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질곡을 채워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치로 표현하자면 계속 독재 권력 휘두르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색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이빠른 소리만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는 이 소리만 해대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를테면은 도지이정 제지 이형하면은 민면이 무치의 단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고 바른 법도로서만 한다면은 그게 만약 그렇게 해서 덕에 나가고 예로서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가 다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어린 사람들 깨우치는데 애들 잘못했을 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계속 나무라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반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적으로 잘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써이자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형인 그 다음에 탈질곡 그러니까 탈질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곡으로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질곡으로서 가면은 바로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이에 대해서 이용형이는 그죠? 요게 하나만 가지고 지금 표현한 것인데 바로 사람을 형벌로서 하는 것은 바로 뭘로서 한다? 정법이라라는 거죠. 법으로서 법을 가지고 바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를 다스리는데 먼저 만약에 법을 세우는 거죠. 법치 체계 그것이 요임금이 법제도를 가르치는 제일 먼저 요순의 정치가 뭐라고 그랬나요? 공자가 수의상이 치천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의상을 들이우고 바로 천하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수의상이 치천하 개념으로 해서 표현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복희씨가 그 팔괘를 긋고 그 다음에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치천하라 그래서 바로 뭐예요? 건곤꾀를 보고 바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수의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오복제도가 되겠죠. 관직에 그 직위를 두는 것이고 그 오복제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다스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펴다라는 뜻인데요. 몽을 피게 한다라고 하는 거. 몽은 지금 뭐냐면 어둡잖아요. 그죠? 이 어두운 속에서 지금 이 밝음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떠야 되죠. 아침에 해가 떠야 뭐가 돼요? 밝아지잖아요. 그죠? 동방진목입니다. 동방진목에 대해서 우리가 홍범에서도 보면은 뭐가 돼요? 해가 떠야 보이죠? 해가 떠야 보이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눈 두 개 있으니까 밝게 보라라는 거죠. 밝아야 뭐 할 수 있다? 그죠? 분명히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작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말, 발의 이 펼발의 발이라고 위에 있는 요 글자는 꽃봉오리가 활짝 딱 만개하는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쫙 그래서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속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글자로도 보자면은 활을 쏘는 거죠. 작대기 숫자죠. 활을, 자, 이 활시를 매기는 겁니다. 매겨서 쫙 펴는 상태죠. 쫙 펼친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쫙 펼쳐가지고 요 상태를 그대로 그러면 펴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손을 탁 놓으면 뭐예요? 쏘다가 되죠. 펼발 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에 이 안으로 잔뜩 웅크려 있던 것, 그러니까 북방수가 되는 거니까 안으로 음이라고 하는 건 굴신이 되는 거죠. 속으로 딱 이렇게 응축돼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쫙 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쫙 펴서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맨 처음에 어두운 음자리, 양자리 지금 음이 왔기 때문에 어두운 음을 밝게 펴준다라는 의미에서 발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이는 이 몽꾀의 가장 주요가 되는 겁니다. 스승이 되는 거죠. 음으로써, 자, 아니, 양자리에, 그죠? 음자리에 지금 양이 와 있고, 그런데 중정합니다. 전체 이 아래에 있는 소성께로만 보면 어두운 음 가운데 밝은 양이 바로 중도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어린 사람을 뭐냐면은 감싸 안아줘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바로 내 아래에 있는 사람 감싸줘야 되고, 위로 두루 다 음이 있죠. 그래서 음들을 보면은 안쪽으로도 보면은 아까 그 뭐예요, 술의 둔께도 보면은 아래 여기는 요걸 빼놓고 나서 안쪽이 뭐가 되는 것, 잠깐 밑에가 거꾸로 술의 둔에서 여기가 살려 익게가 되는 거죠. 여기는 바로 요 안쪽이죠. 위로 해서 쭉 길러주는, 이 음으로 감싸준 요 내용들을 여기를 잘 정치하는 사람들 잘 길러야 되겠죠. 잘 길러주면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루 길러는 포몽이라,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잘 감싸 안아서 길러준다 이런 뜻이죠. 윽박 지르는 거 아닙니다. 윽박 지르는 거 아니고, 법도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거봐라, 옛날도 애들 혼내가 물론 이제 요렇게 해서 바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 학교에서는 뭘로 회초리형, 관직에는 뭐 태형인가요? 이렇게 해서 관에서는 그 부형이 맞나요? 부형, 회초리형 이렇게 두는데, 바르게 먼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때 다스리는 것이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다 용탈질곡이니까 질곡은 벗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몽이니, 그래서 몽을 그저 감싸 안은 것이니 바로 길하고, 납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장남이 되겠죠. 여기는 장남이 되니까 한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인을 들여, 여기 부인이 되겠죠. 부인을 들이면은 길하니, 지금 여기가 어리니까 누가 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 뭐 집안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자극가면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기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 기르고 아랫사람이 다시 또 자라면 윗사람 기르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이 되고, 상활자극가라고 하는 것은 강유접냐라, 그러니까 강과 유가 서로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지금 유고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응하는 관계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양자리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속에 있는 경우죠. 숙괴가 되니까, 그죠? 숙괴의 상효가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로 표현했고, 물용취녀라 그랬습니다. 왜 여자로 표현했냐면은, 여기하고 누구하고 맞느냐면은 상구하고 짝이 되는 거죠. 상구하고 짝이 되니까, 지금 이러한 여자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도 들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천풍국계에는 괴 사이에 들어가 있죠. 천풍국계에 보면은 밑에가 음이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음이 지금 음이 지금 양을 만난 것이 되는데요. 물용취녀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취하지 말라. 이 하나 밑에서 흔들흔들 전체 다 흔들어 놓는 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용취녀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두우면서 그 다음에 그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다음 뭐 하는 건가? 어두운 여잔데 지금 뭘 가지고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견금부하여. 금부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불유궁하니 자기 몸을 두지 아니하니. 여기서 돈 많은 남자 누구겠어요?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뭔 소리? 요 밑에 이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가 있네. 이 남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죠? 내 남자는 저기 있고, 아기 뭐 저 이미 뭐 이미 저 바깥에 있으니까 견금부하고 바로 여기. 그래 진목이잖아요. 어두운 속에서 이제 해가 딱 나니까 바로 밑에 이제 돈 많은 남자가 있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방친목에. 그래서 몸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다 한눈 팔아가지고 그죠? 하고 그래서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부정한 짓 한 거죠. 부정한 짓 하고 이로울 바가 없고 그래 나중에 자식을 낳더라도 기르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도 다른 데 가면 나오니까요. 물용 취녀는 이러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행함이 불순하기 때문이라. 꼭 여자뿐은 아니겠죠. 이건 뭐 남자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누구한테 간에 붙는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라는 거죠. 왜? 행실이 불순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이니까 지금 여자에다 표현했지 꼭 여자라는 뜻은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요 자리는 제후 자리가 되고, 그죠? 제후 자리가 되고 항상 내가 보호해야 될 게 누구예요? 윗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보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누구하고 친하느냐? 구 임금하고 친하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만 잘 보면은 더욱더 권력이 더 높아갈 거라면. 그러니까 비록 지위는 나보다 낮지만은 이 사람이 이것저것 임금과 대단히 가까우면서 자문을 구해주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온갖 것 다 보내겠죠. 물론 이 사람은 안 받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자체만 갖고는 금부를 보고,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를 보고, 주에게 별소리가 다 나와요. 경에 보면은. 그래서 몸을 두지 아니하여 이롭지 않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행실이 불순하다라는 겁니다. 나타난 양상들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사람이라 표현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몽이 아니죠. 몽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아까 몽은 뭐냐면은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몽은 형통하다 그런데 여기는 형통한 사람이 안 되겠죠. 스스로 깨우칠 생각도 없고 당장에 뭐냐면은 뭐예요? 사리 사욕에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음자리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래 위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다 어두운 음들이죠. 어두운 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산 아래 가만히 또 그쳐 있는 상이니까. 그래서 곤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되는데요. 나무가 되는 것은 여기 진목이 있죠. 진목의 맨 위가 되죠. 진목이 되고, 진목의 위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내 처지는 뭐냐면 아래 위로 전부 다가 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목이 있는데 들어오도록 그래서 곤하다라고 하는 곤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곤몽이니까 어찌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상활 곤몽의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실과 멀리 있다라는 실이라고 하는 바로 양실이죠. 양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자, 음으로 빙글빙글 둘러싸여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하고 짝이 되는 누구도 초요도 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나만, 다른 사람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 서로 가는 음양짝. 그 다음에 삼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저기 상륙하고 음양짝. 그런데 나는 짝이 없죠. 아래 위. 붙어도 누구하고 붙을 남자도 없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 짝이라고 하는 경우도 보니까 뭐예요? 그 남자도 아니고 그저 여자 같은 남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홀로 나만 홀로 실과 멀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멀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 어렵다 이렇게 곤몽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간괴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자리가 되고, 그리고 소남이니까 동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동몽이라 표현한 것은 이를 도와줄 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몽이니 길하다. 동몽이니까
스스로 간의 비록 그죠 유치하긴 하지만은 누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고 왜냐면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도를 갖고 그리고 훌륭한 스승에게 기본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동몽지길은 순이 손냐라 그랬네요. 순하여서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순한 건가요? 순이라 표현하는 것은 네 곱게로 보자면은 뭐예요? 곤토이죠. 곤토도 되고 곤토 간토라고 하는 바로 그 땅의 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순 개념으로 표현했고 땅은 뭐예요? 내순승천이라 그래서 하늘을 따라서 그 다음에 받든다 잇는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내께 그 외국계가 아니 그 이 자체가 간계 간토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계로 보자면 곤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순하고 그 다음에 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 이것도 변효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변하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손이 나오죠. 손풍. 이거 변하면은 바로 손풍이 되기 때문에 순하여서 순하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윗자리에 있지만은 바람이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람은 어디서 분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계절풍을 표현하는 거죠. 계절풍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천자지만은 내가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군자에게 스스로를 공순하게 낮추기 때문이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는 양이니까 음절에 양이 왔고 그 다음에 후중하게 그쳐있는 그 군자로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양으로서 강단이 있으니까 스스로 몽을 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몽이니 분리 위구요. 경몽이니까 내가 혹시라도 바른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에이씨 뭐 그냥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이 되면은 이롭지 않고 오히려 도적을 막아야 이롭다. 이 도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겠어요? 내가 돈 많은 줄 알고 지금 여기는 그죠? 내가 지금 요렇게 보니까 산깨잖아요. 그죠? 산깨는 독실한 거죠. 두텁고 그 다음에 나는 실하단 말이에요. 그죠?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이 여자가 그냥 여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도 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기한테는 뭐가 됐어요. 퇴짜 맞을 겁니다. 가면은 남자가 쳐다도 안 볼 테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여기다 어떻게 한번 좀 뭐 좀 해볼까 하다가 지금 이 실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일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남자 말고 저기도 야 남자가 있네죠. 이 남자도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아요. 양실이니까 허가 아니잖아요. 실하면 꽉 그러니까 양실이니까 저 남자도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적이 되는 것이 이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도적이 되는 거 내가 돈 많은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막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 막고 상활 분리여고는 상하순야라 그러니까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아래가 서로 순하기 때문이다. 이때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기로 보자면은 여기도 스승이 되겠죠. 임금의 보통 맨 윗자리가 자리에서 물러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군주의 스승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이 사람은 여기 임금을 도와서 잘 그저 경몽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임금은 어리기 때문에 또 나를 따르는 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하순야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예로부터 이걸 이용해서 쓰는 단어들 굉장히 많죠. 아까 뭐 그 어떤 학교 이름도 나오고 누구의 호도 나오고 또 되지만은 바로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거 조선시대 때 그죠? 동몽선습 그 다음에 경몽요결 이렇게 나오죠? 다 여기서 취한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게 나온 게 없나요? 계몽도 나오죠? 발몽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계몽이 되겠죠? 발몽인데서 계몽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몽이라 그러는 것은 그 계몽편이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자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자문 원래 공부해서는 참 안 되는 글이긴 한데 어쨌든 뭐 낱글자 익힌다고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서 오원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 공부하기 위해서 계몽편을 하죠. 계몽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글입니다.
여기서 이른바해서 그 주역에 나오는 이치들 쭉 별자리도 다 공부하고 28수부터 시작해서 5행까지 다 공부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공부한 걸 나중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8수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요즘에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별자리를 못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별자리 보면서 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해서 이게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별 볼 일이 정말 없어요. 달도 보기 힘들어요. 도시 저 아파트 이렇게 들어 차 있는 데서는.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예 우리는 한자를 좀 폐기하는 상황이니까 자,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대략 앞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5쪽이죠. 정자의 전을 보면은 몽은 석외 둔자는 영냐니. 그래서 공자가 그 둔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운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뇌우지 동이 만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석외전에서도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영은 바로 기운에 꽉 참. 둔자는 물지 시생야라. 그죠?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물생 필몽이라. 그런데 물건이 나오매 반드시 어린이라. 그러므로 수지몽하니. 그래서 몽꾀로서 받았으니 몽자는 몽냐니. 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몽자는 할 때는 괴명이죠. 몽냐라라고 할 때는 뜻이죠.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지치하라.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서 물건의 어림이라. 어린 것이라. 둔자는 물지 시생이니. 둔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물시생에 물이 처음으로 나옴에 치소하여 어리고 유치하고 어려서 작아서 목매 무지목매하다 할 때도 참 여기 나오죠. 목매 미발하니 자 어리고 어두워서 아직 발표하지 못했으니 발하지 펴지 못했으니 몽소이 차 둔예라. 그래서 몽괴가 둔께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괴대미 간상 감하 산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물괴가 아래 하여서 아래 하니 가는 위산 위지요. 가는 산이 되고 그침이 되고 가는 위수 위험이라. 물이 되고 그 다음에 험함이 되느니라. 다 서계전에서 설명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설계전에서 산하 유험하고 산 아래에 자로 물이 있으니까 유험, 험함이 있고 이건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험이 지하여 험함을 만나서 그 다음에 그치게 되니 그치니 막지 소지하니 그런데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그래서 그 험하여서 그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정자의 해석이죠. 이거는 몽의 상인이라. 수 필행지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지만은 물시출에 물건이 처음으로 나옴에 미유소지라. 아직은 그저 갈 바가 있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가다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아직은 갈 바를 두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몽이 되니 급기 진즉 위형이라. 그런데 이윽고 그 나아감에 이른다면 나아감에 미친다면은 바로 형통한 뜻이 되느니라. 그래서 자 몽은 장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세 줄을 한번 본다면 백운 곽시왈 둔자는 물지시생이니 생이 후에 치니 그죠? 태어나고 나면은 어린이 괴지서예라. 이것이 그래서 괴의 순서를 삼은 것이고 그러니까 둔괴 몽괴 이렇게 나오니까 성제양시왈 보면은 몽은 유 둔냐니 몽은 둔과 같은데 둔자는 물지 초니 그죠? 물건의 처음이니 비물지 애기요. 아직 물건이 그 뭐예요? 그 궁액 그죠? 이렇게 그 어렵지는 액하지는 뭔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고 몽자는 인지 촌이 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처음이니 비성지매니 그래서 성품의 어두움이 아니니 아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라. 그래서 구이 미서왈 둔이요.
아직 이제 막 그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아직 펴지 못한 것을 둔이라 하고, 그 다음에 치 미달, 아직 어린데 아직 그 이르지 못하는 것, 그저 두루 통하지 못하는 것을 몽이라 이렇게도 본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쌍호호시 보면은 건곤의 뒤에 둔이라고 하는 것은 주, 재, 진, 바로 둔의 그 주장은 진꾀에 있고, 진꾀의 초육의 1호에 있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몽은 주, 재, 감, 구이, 일효니, 몽꾀의 주장은 그 다음 밑에 있는 감꾀의 구이의 일효에 있으니, 차, 장자, 대부요. 이것은 바로 장자가, 그러니까 차는 아까는 장자, 다시 말해 둔꾀는 바로 장자가 아비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제 다음에, 그죠? 그 장제, 그 장의 그 순서, 장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맞아. 제자를 장제차. 장자는 아비를 대비해서 어른이 되고, 아니, 그 아비를 대비해서 그 아비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큰 아우, 그죠? 큰 아우가 차형, 큰 아우, 장제, 큰 아우, 예, 그렇게 보는 게, 장제는 바로 차형, 그 다음에 형을 다음하는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때 제가 정확하게는 저렇게 쓰는 게 맞죠? 장의 그 다음 순서, 장의 다음, 그죠? 장의 다음 순서는 차형, 이렇게 부른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뭐 글자들은 같이 이렇게 그 섞어서 쓰니까. 그 다음에 가는 소남이 되니 방류 대여 개발이니, 그래서 바야흐로 개발하는 것을 기다림이 있으니, 차 둔몽은 그래서 그 건곤의 그 다음하는 뜻이라. 그래서 둔은 건후 아니, 그죠? 둔은 바로 후를 세우니 유군도원이요. 그래서 둔께는 바로 군도가 있고 임금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몽은 구하가 되니, 그죠? 어리면은 나를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가 있느니라 그랬죠. 그 군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그래서 천지기 위에, 천지가 이미 자리를 하매 바로 군도와 사도가 이에 세워진다 해서, 기본적으로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군도와 사도의 성립.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또 뭐가 돼요? 나중에 그 사도도 같이 겸하기도 하죠. 그래서 임금의 그 통치의 최고를 우리가 교화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몽은 형하니 비야 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든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즉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그랬습니다. 몽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니, 그러니까 동몽이 나를 구한다라. 맹자에게는 아까 불소지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가 차마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바로 구이 같은 신하가 되고, 불초, 보통 소라고도 그냥 읽고, 원글자는 그냥 아까 소가 되니까 정확하게 그냥 불초지신 하는 게 우리는 소. 그런데 이제 초라고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손으로 부르는 거죠. 손으로 볼까. 그래서 그냥 소라고 하는 거, 입으로 부르는 거, 아무개 오시오라고. 그래서 소라고. 저도 그냥 초로 그냥 할까 했더니 그 전체적으로 의미에 보면은 초라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여라, 그래서 그냥 소라고 해야 되고, 왜냐면 초로 보면은 야 와라 하고 손으로 불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입으로 부르는 거, 직접 가서 입으로 하는 것이니까 불소지신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불소지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3이면 두 번, 세 번 하면은 독이니. 이를테면 요것도 아까 어떤 경우도 또 있느냐면은, 그 순임금이 우를 그 다음에 섭정위로 세울 때, 그러니까 재상으로 세우고 섭정위로 세울 때, 그 내가 이미 점 다 쳐봤다. 그래서 너에게 딱 맞더라 그랬더니만, 아예 다시 한번 모든 신하들 쭉 열로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점쳐보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임금이 독불습 독불습은 독이란다. 참, 복은 불습 미라야. 이거 거듭습자죠.
거듭하지 않아야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자 우를 그 섭정이로 임명할 때 그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점쳐보세요. 매복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쭉 그 사람들 이름을 저기다 쭉 저기 뭐야 판때기에다 다 쓰고 차례대로 다시 한번 점쳐보세요 했더니 이미 내가 다 했다. 다시 그저 거듭하면은 저기 거듭하지 않는 것이 길하다 그러면서 맡아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의 이러한 말씀들 역시 뭐냐면 앞서간 그 경전에 경의 근거에서들 쭉 그러니까 문헌의 근거에서 쭉 나온 것이지 문왕이나 주공이 갑자기 뭐 하나 딱 이렇게 그 창작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말들만 가지고는 쓰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예로부터 쭉 이런 얘기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대우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우모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3이면 독이라라고 하는 건 독불습 길이라라고 하는 대우모의 내용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쭉 받들어서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도 쓰셨던 내용입니다. 독즉 불곡이니 그래서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래 뭐냐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정이니라. 그 밑에 그 고에 대해서 고자에다 독반이라 그랬죠. 고독반이니까 자 고에서 뭐를 초성을 따는 거죠. 기억다고. 그 다음에 독이라고 하는 데서 중성과 종성을 따는 거죠. 반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반절음 표기법이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글자는 초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는 중성과 종성이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때까지 쭉 반절음, 청나라 때 대체로 반절음 표기법이 쭉 통용되다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두루두루 이제 널리 백성들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가 아니죠.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서구의 그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서구의 모든 글자들은 뭐더라? 표음문자가 되죠. 표음문자가 되니까 이게 어쩔 박 뭐가 표음문자로 해야 된다. 이런 아마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데서는 주음보호를 쓰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뭐예요? 서구 로마자 표기법을 가지고서는 이제 바른기호로 쓰는 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예? 로마자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자 아니 뭐라 그래요? 한어병음이라고 그래요. 한어병음이라. 뭐가 다르냐. 그 병음이 그게 그 소린데 정말 그 차라리 야든 애들 우리 한글로 쓰지 그러지 더 정확하단데 알 텐데. 이게 좀 보통 문제가 하여튼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애들도 아직 그게 뭐냐면 자기 체를 못 잡은 거죠. 문화의 그 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진핑이 그 뭐 여러분 뭐 열심히 뭐 한다고 하고 하기는 한다마는 참 깝깝하긴 합니다. 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은 유 개발지 리하니 그저 개발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때 10개자의 개보다도 아까 그 뭐죠 똑똑 두드린다 라는 그 개자가 더 정확하겠죠. 개라고 하는 것은 안에 누구 개 문 뚝뚝 두드리는 거죠. 계십니까 하고서는 열어주세요 하면서 본인의 그게 줄탁동시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똑 두드리고 밖에서 똑똑 안에서 똑똑 두드리고 밖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안에 누구 계십니까 하면서 서로 응대하면서 조금씩 열어보고 왜냐면 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다라고 하는 이 개자는 그냥 무조건 문을 그 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고 양쪽을 잡아서 이거는 이제 두 손을 양쪽 이렇게 잡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여는 모습이 되니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개발한다라는 이 개자가 정확한 뜻이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조금씩 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이 발자도 바로 뭐예요? 활을 당기기 위해서 조금씩 세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잡아 당기기 때문에 공자가 활을 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던가요? 우리가 관역, 옛날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죽을 꿰뚫는 것을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랬죠. 오늘날에는 가죽을 꿰뚫는 것을 가지고서는 활을 잘 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냥 적중이죠.
가운데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 관역하려면 뭐가 돼? 힘이 세야 되잖아요. 힘이 세야 그냥 힘을 꽉 해서 땅 하지만은, 그런데 어린 사람은 그렇게 세게 못 당긴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운데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저 개자에다가 발, 그래서 솔발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맞게 자기 맞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본인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이것저것 갖다 쏟아 부어주면은 못 여는 겁니다. 그래서 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열어주는 것. 그래서 개발의 이치가 있으니 이제 그 뜻글자를 경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후대 학자들이 쭉 지금 해석해 놓은 글자들을 보면은, 글들을 보면 아 이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탁탁 잡혀질 겁니다. 형지의하여 형통한 뜻이고, 괴제의 재중하니 괴의 재질이 시중, 그죠? 괴의 재질이 시중하니 때에 맞추었으니 내치 형지 도라, 이에 형통한 도의 이름이라. 시중이라 라고 하는 개념은 또 뭐냐,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밝음을 잃지 않고 있는 아래에 있는 감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지나고 나면 동북 간방이 되는 거죠. 해가 어스름해서 쭉 올라오는 그런 상들. 그래서 시중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치형의 도라. 6호 위 몽지 주의 구이 발몽자예라. 6호는 그 산수 몽귀의 주장이 되고, 구이는 그 몽을, 그죠? 그 몽을 열어주는, 그죠? 열어주는 그 사람이라. 아는 위이하여, 그죠? 구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이를 표현하고, 이는 비몽주나, 그죠? 몽의 주장은 아니지만은 그 오, 기, 순, 소노, 이하니 6, 5가 그 이미 구이에게 바로 손순하니, 이미 손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뜻을 표현한 거예요? 앞서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뜻을 먼저 읽지 않고 쭉 하다 보면 누가 최고예요? 정자가 최고가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성략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자가 날아가 버리고 누가 남아요? 정주자만 남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의 발몽자야라. 고로 주이언이라. 그래서 이를 주장으로 해서 말한 것이니라. 비하 구동몽 동몽구하라고 하는 것은 오고 존이하여 바로 오가, 다시 말해서 유고가 임금자리에 거처하여서 유순지 덕이 방제 동몽하여, 유순한 덕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음이기 때문에 또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야흐로 동몽에 있으면서 여이로 위정응이 중덕이 우동하니, 그 다음에 구이와 더불어서 정응, 음과 양으로 짝하는 것을 우리가 정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응이 되고, 가운데 덕이 또한 같으니, 능용이지 도하여, 능이 구이의 도를 써서 이 발기 목냐라. 그래서 그 목매함을 여는 것이라. 발표, 그저 확 열어서 밝게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몽이라, 그 몽을, 어두운 것을 연다라고 하는 건 열어서 밝은 세상에 나와서 밝게 보도록 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죠. 이 강중지 덕으로 구이가 강중한 덕으로서 제하하니, 아랫자리에 있으니 위 군소 신향하고 임금이 미덥게 향하는 바가 되고, 당이 도자수하여 응당 도로서 스스로를 지켜서 대군 지성국이 후에 응지면, 임금이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를 구하기를 기다린 뒤에 응한다면, 이렇게 돼야죠. 먼저 가는 게 아니죠. 먼저 가면은 저거 뭐 얻어먹으러 왔나, 뭐 구하러 왔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능용 기도니, 그래서 능이 그 도를 쓰니 비하 구호 동몽이요.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동몽이 내 구어 아예라. 이에 동몽이 나에게 와서, 아니 내 구군요, 나에게 와서 구하는 것이니라. 서는 서라고, 아까 초서든 뭐 이럴 때 서라고 하는 것은 점결, 점의 그 결단이니, 그죠? 점친 결과이니, 초서곡은 처음에 점쳤을 때 알려주는 것은 위지성 1위로 이 구 기즉
도지요. 지극한 정성으로 정성과 한결같은 뜻으로서 바로 나에게서 구한다면은 알려주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 점이 조금 안 좋더라 그러면 아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면서 두 번, 세 번 하면은 바로 이것은 그 모독하고 거만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불공예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니라. 발몽지도, 몽을 그 여는 도는 이 정정이라. 바로 발음으로써 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서로가 바른 마음으로써 그죠? 대하고 해야 되겠죠? 이 강중이라. 이는 모름지기 강중이나 연이나 그러나 음자리에 거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의유계라. 의당 경계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혹여 내가 음자리에 음이 있는데 내가 양으로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어떻게 돼요? 저 군주를 조금 우습게 여기고 내가 먼저 가서 당신 이러한데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먼저 가르치려고 든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유고 같은 경우도 스스로가 군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가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 지나치게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내가 처음에 지극정성으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묻고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만무도한 군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가르쳐 주고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개죽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의 스승이 그 누구의 우리가 소부와 소관 같은 사람이 그게 되는 거죠. 태자 그 가르치고 나중에 저 제후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를 도와주시오 할 때 제 역할은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그때 받은 이제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던가요?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실컷 잔치했죠. 잔치를 했는데 소관과 소부 두 사람 얘기. 그때 사람들이 또 다 뭐라 그래요. 야, 그 돈을 가지고 막 자식을 위해서 쓰지. 자식 출세하는데 쓰지 그랬더니 또 뭐라고 나오죠? 이게 똑똑한 자식한테 저 돈 주면 오히려 앞길 망칠 것이고 어리석인 자식한테 그 돈을 주면은 몸을 망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거는 천자가 나를 위해서 준 것이지 자식 위해서 준 게 아니다라고 해서 딱 잘라서 얘기했던 참 대단한 그 스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주자의 천자문의 양소경지 수필패조. 양소견지, 양소 경기. 견기 맞아 김. 양소견기 아니. 그러면 되겠군요. 양소견기하니 먹고 간대. 양소견기하니 숲이 패절이에요. 숲이 패절이요. 박사님이 산대요. 양소견기하니 숲이 패절이요라고 하는 그 내용도 거기서 나오죠. 이게 그 나오는 그죠 이 동몽과 피하 구동몽이면서도 같이 봐야 될 내용이겠네요. 간역 3 아니 본의까지 마치고요. 간역 3액 괴지명이라.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맨 얘기는 주자의 지금 해석은 앞에 있는 전체 괴상에 보면 간하 아니 간상 감하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감하 간상이 되는 거니까 맨 위에부터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삼액계의 명이요 위에 께 있는 계의 명이고 일량이 치어 이음지상이라 한 양이 두음의 위에 그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덕이 그침이 되고 그 상은 산이 되니 몽은 매야라. 산이 되느니라. 위산이라 해서 끝이고 몽은 매야라. 어두움이니 물생지 초에 물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처음에는 몽매 미명야라. 그저 몽매하면서 박지 못하느니라. 그 괴가 이 감 우 간하여 감괴로서 그 다음에 간괴를 만나서 사나유험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한나라에 험함이 있으니 바로 이게 바로 몽의 처지라라는 거죠. 몽이 처한 것이고 내험 외지하여 안으로는 험하고 바깥으로는 그쳐 있으니 몽지의라. 이것이 바로 몽의 뜻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몽이라는 것은 안으로 험하고 밖에서 그쳐 있으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지 몽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 명이 몽이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하 그 몽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이하의
그 문항의 말씀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주자는 철저하게 뭐다? 점사로서 해석하니까 그냥 이러려니 보셔요. 구인은 네 꾀의 주장으로서 강으로서 가운데 거쳐 하니 능 발인지 몽자 능이 다른 사람의 목매함을 그 다음에 열어서 여오로 그죠? 열어주고 그 다음에 유고와 더불어서 음양이 서로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괴자 유형도해라. 그래서 이 괴를 만나는 자 형통한 도가 있느니라. 자, 항상 이렇게 표현할 때 앞에서 이미 전제했기 때문에 뒤는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어떤 자라야? 군자라야. 군자 가운데 바른 자라야.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절대로 괴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불황기덕이면 그 덕을 항상 하지 아니하면 부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점을 치지 않는다. 아는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구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몽이 유치 목매는 그죠. 동몽은 유치하면서도 목매하기 때문에 목매하니 이것은 목매하니 위오야라 바로 유고를 잃은 것이고 점치는 자 명적 점치는 자가 밝으면 그죠. 밝으면 인당 구하의 키 형이 제인이요. 그 사람이 응당 나를 구하여서 그 구하니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서자 점치는 자가 바로 그 다음에 어두우면은 아당 구인이 형제하라 그죠. 나는 응당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구하는 것이니 바로 형통함이 내게 있는 것이라. 인구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한다면 당친가 부이응지요. 그래서 응당 기가부 그 가부를 보고 저 사람이 뭐예요? 형통한지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가부를 보고 응하고 구인자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한다면 구인자면 이렇게 돼. 구인자에는 당치기 정일이 구지 명자지 몽양과 몽자지 자양이니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구할 경우에는 응당 그 정밀없고 그죠? 그 다음에 한결같이 한결같음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똑똑 그 사람을 두드려 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 그래서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밝은 자가 그죠. 밝은 자일 경우에는 능히 밝은 몽양하는 것이고 양몽이죠. 그 어리석음을 잘 기르고 그 다음에 몽자가 스스로 더불어서 기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밝은 자라면은 스스로가 능히 그 어두움을 어리석음을 길러서 밝은 대로 나아갈 것이고 또 몽자 스스로가 기르니 또한 다 어디에 있다 바른게 하는데 이정 발음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쉬었다.